이 집에서 계속 살면 우리 가족의 운명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 층수에서 사신다고요? 그럼 재물운은 이미 빠져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 절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층수 이야기라고 넘기셨다간 여러분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에 바람 한 줄기, 기운 한 스푼 챙겨드릴게요. 저는 30년간 풍수와 동양 철학을 연구해온 돈방석 풍수입니다. 연구실에선 책을 펼치고 이곳에 선 사람의 마음을 펼치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이사만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예전엔 부부 사이도 나쁘지 않았는데 요즘은 괜히 짜증만 나요. 건강검진에선 이상 없다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운 걸까요? 이유 없이 피곤하고,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이유 없이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는 그냥 미신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이 땅의 흐름을 살폈고 그 지혜는 살아남은 집안에만 전해졌습니다. 어떤 공간에 살면 운이 트이고 어떤 자리에서는 재물이 새는지 그건 오랜 시간 축적된 살아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간과하기 쉬운 이야기, 아파트 층수에 대한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제는 전국 어디를 가도 아파트가 즐비하고 고층 빌라, 주상복합도 흔해졌죠. 하지만 그 아파트의 몇 층에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운, 금전운, 심지어 가족의 화목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풍수에서는 같은 아파트여도, 같은 구조여도 층수에 따라 기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층이 문제일까요? 단순히 고층이 좋아요, 저층은 별로예요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비밀을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저를 찾아온 한 50대 주부님은 신도시에 있는 멋진 고층 아파트로 이사하신 뒤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유 없이 짜증을 냈고 딸은 무기력에 빠졌으며 본인은 밤마다 가슴이 답답했겠다고 했습니다. 건강검진은 정상이었고 외부 스트레스도 없었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졌다고요. 그 이야기, 혹시 지금 여러분 이야기와 닮아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끔은 이런 댓글도 봅니다. 집이 무슨 상관이야. 사람 마음먹기 나름이지. 맞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마음을 괴롭히는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그 의지도 무너지는 법입니다. 특히 매일 머무는 집의 기운은 우리의 정신과 몸, 심지어 가족 관계에도 깊이 작용하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아파트 층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 미세한 차이에서 운이 바뀌고 건강이 흔들리고 마음이 병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여러분 집의 층수가 잘못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그 사실을 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중간에 멈추시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나만 몰랐던 진짜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집에 좋은 기운을 부르는 작은 의식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를 지켜주는 집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집이 서 있는 자리, 머무는 층수부터 한 번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그 해답을 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윤 씨는 얼굴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한숨이 붙었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했죠. 남편은 예전보다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딸은 학교 생활도 좋아하던 아이가 집에만 들어오면 기운이 쭉 빠진다고 했답니다. 윤 씨 본인은 이사 후부터 밤마다 깜짝깜짝 놀랐겠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 가슴을 쓸어내리는 날이 많았다고 해요. 참 이상했죠. 신도시에 새로 지은 30층짜리 아파트. 그 중에서도 28층 남향. 조망 탁 트이고 햇살도 잘 들어오는 집이었습니다. 입지 좋고 가격도 비싸고 지인들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 집이었죠. 그런데 가족은 점점 말을 줄였고 웃음도 줄었고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피곤하다고 했답니다. 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이사 오기 전엔 우리 딸이 그렇게 밝고 활발했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만 들어오면 애가 눌려있는 것 같아요. 남편도 자꾸 퇴근하고 오면 짜증부터 내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뭔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집의 도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묻죠. 몇 층에 사세요? 28층이요. 고층 좋아해서 일부러 올렸어요. 햇빛도 잘 들고 바람도 잘 통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바람이 잘 통한다는 건 자연과 호흡이 잘 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너무 많은 바람은 기운을 쓸어내리는 칼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5층 이상 기압이 낮아지고 땅의 기운이 닿지 않는 위치에서는 인간의 생기상치가 빠져나가기 쉬워집니다. 생기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기운이죠. 그 기운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피곤하고 잠이 들기 어렵고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고 작은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게 반복되면 결국은 가족 관계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죠. 기운이 불안정해지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불면, 무기력, 신경과민, 감정기복 이것들이 바로 고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풍수적 증상입니다. 사실 부동산 가치로 보면 고층이 인기죠. 사생활 보호, 조망권, 채광 등 실용적인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과 마음은 높은 곳에서 오래 머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통 풍수에서도 기운은 땅에서 올라오고 재물은 땅을 따라 흐른다고 했습니다. 기운이 흩어지는 곳에선 마음도 산만하고 돈도 모이지 않아요. 윤 씨 댁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거실에는 대형 창이 남쪽을 향해 열려 있었고 발코니에는 아무 장식도 없이 텅 비어 있었어요. 소파는 창 쪽으로 등을 향해 있었고 원목 가구 하나 없이 모두 유리나 금속 재질이었죠. 겉보기엔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지만 그 안엔 차가운 기운이 넘쳐났습니다. 가족이 앉는 자리는 텅 비어 있고 햇빛은 그대로 거실을 스쳐 흘러나가는 구조였습니다. 거실이 너무 넓고 창도 커서 좋다고 했는데 기운도 다 빠져나가는 거였네요. 윤 씨가 조용히 말했죠. 공간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기운을 받아 쉬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넓으면 기운이 흩어지고 너무 높으면 뿌리가 없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윤 씨 가족처럼 고층에 산다고 다 나쁘다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 그 공간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게
여러분의 기운을 빼앗고 있느냐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집이 예쁘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가구를 잘 맞췄다고, 인테리어가 고급스럽다고, 그 공간이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건 아닙니다. 기운이 쌓이는 집이어야 운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의 가장 큰 축 중 하나가 바로 층수입니다. 그러니 지금 머무는 공간에서 여러분은 정말 편하게 숨 쉬고 계신가요? 잠에서 깼을 때 몸이 개운하고 마음이 차분하게 정돈되시나요? 그 질문에 망설임이 있다면 여러분의 층수부터 돌아보셔야 합니다. 윤 씨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저는 먼저 층수가 집 전체 기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실 풍수에서는 아파트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평수라도, 같은 동이라도 몇 층에 있느냐에 따라 그 안에서 흐르는 기운의 결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우선 너무 높은 층, 특히 25층 이상은 하늘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처음엔 조망도 좋고 햇살도 넉넉하게 들어와 좋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래 살다 보면 땅의 기운과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도 식물처럼 뿌리가 중요합니다. 기운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자꾸만 공중에 붕 뜨는 느낌,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너무 낮은 층, 특히 1층, 2층은 음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땅의 기운을 가장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습기나 냉기, 어두운 환경으로 인해 기운이 고여 흐르지 못하게 되죠. 특히 맞은편에 높은 건물이 있거나 나무와 벽으로 가려진 집이라면 낮에도 집안이 축축하고 음침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런 공간에서는 우울감이나 무기력, 그리고 정체된 삶에 기운이 생기기 쉬워요. 그렇다면 어떤 층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풍수에서는 대체로 3층에서 7층 사이를 가장 안정적인 층으로 봅니다. 이 구간은 땅의 기운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면서도 외부 자극은 어느 정도 걸러주는 위치예요. 특히 5층과 6층은 고대로부터 금진의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금의 기운과 가장 닮은 이 층수대는 중심이 단단하고 기운이 순환하는데 유리해서 재물운과 건강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여겨지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층수의 숫자가 아니라 그 층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5층이라고 해도 그 집이 어두컴컴하고 공기가 정체되어 있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반대로 20층이더라도 공간의 기운을 잘 다듬고 관리하면 나쁜 영향을 줄일 수 있죠. 윤 씨에게도 그 부분을 짚어드렸습니다. 층수는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건 집안의 흐름을 다듬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 집엔 식물 하나 없었고 창밖에 바람이 거실을 그대로 관통하면서 기운이 머물 곳이 없었죠. 소파는 벽에 붙어 있지 않고 중간에 둥둥 떠 있었으며 앉는 자리 근처에 불빛도 없었습니다. 가족이 머무는 자리가 곧 집의 중심인데 그 중심이 부유하고 흔들리고 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풍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중심의 기운입니다. 아파트 구조상 우리가 거실에 가장 오래 머무르죠? 그 거실의 기운이 불안하면 그 영향은 집 안 전체로 퍼집니다. 층수는 그저 기운의 출발점이고 그 위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가 결국 집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윤 씨에게 말씀드렸죠. 28층이 문제라기보다 28층에서 머물 기운을 만들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그 말을 듣고 윤 씨는 한참 동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인테리어만 신경 썼지 우리 가족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자리인가를 생각해 본 적은 없네요. 이 말은 사실 우리 모두가
곱씹어야 할 대목입니다. 공간은 멋짐이 아니라 머무름이 중요합니다. 보기에 좋은 집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잘 쉬는 집이 결국은 좋은 집인 거죠. 여러분도 지금 살고 계신 층수가 몇 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층에서의 생활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지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만 무너뜨리고 있는지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는 자리, 머무는 층에서 기운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풀어볼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몸도 집과 비슷합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 기운이 흐르지 않으면 이상 신호는 분명히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기운의 경고입니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는다거나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다거나 아침마다 눈이 무겁고 하루 종일 가슴이 답답한 날들이 반복된다면 그건 몸이 아니라 공간이 먼저 병든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운의 병은 어느 순간 삶 전체에 번져갑니다. 대화를 나누기 힘들어지고 집안에 웃음이 줄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심지어 집 밖에 일까지도 꼬이기 시작하죠. 사례 하나만 더 들려드릴게요. 40대 중반의 자영업을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장사가 잘 되던 중 좀 더 나은 환경을 꿈꾸며 가족과 함께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16층, 남향, 최신 설비.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었죠. 그런데 이사 후 1년 사이 세 가지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첫째, 원래 충성도 높던 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사하며 가게에 문제가 생겼고 둘째, 부부 사이에 대화가 줄고 갈등이 깊어졌으며 셋째, 몸에 염증과 신경통 같은 이상 증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만 들어오면 자꾸 기가 빨리는 느낌이 들어요. 몸이 안 따뜻해져요. 가족끼리도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 함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 말은 저에겐 너무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집은 대체로 기운이 돌지 않는 집이죠. 기운이 순환되지 않는다는 건 말 그대로 사람의 흐름도, 돈의 흐름도, 감정의 흐름도 막힌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운이 막히는 집이 되는 겁니다. 층수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의 양상도 조금씩 다릅니다. 고층에선 주로 불면, 불안, 무기력, 가족 간 거리감 같은 심리적 감정적 문제가 두드러지고 저층에선 습기와 냉기, 우울, 반복적인 부상이나 소화장애 같은 건강 문제가 잦아요. 그리고 모든 층에서 공통으로 벌어지는 건재물에 기운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단순히 미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가정을 만나면서 느낀 건 돈이 빠져나가는 집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기운이 빠지는 구조, 기운이 흩어지는 배치, 그리고 기운이 눌린 층수. 그런 집에 사는 분들 대부분은 스스로도 말합니다. 요즘은 이유 없이 지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가족들이 다 각자 핸드폰만 봐요. 한때 잘 되던 일도 어느 순간부터 자꾸 끊기더라고요. 이건 우연일까요? 풍수는 그 우연처럼 보이는 패턴을 읽는 학문입니다. 기운이 흐르는 방향을 살피고 그 흐름이 막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경험을 통해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머무는 층수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층에서 여러분은 기운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빼앗기고 계신가요? 그 질문은 우리가 너무 오래 무심히 지나친 질문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죠.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계속 뭔가 틀어진 느낌이에요.
그럴 땐 외부 상황만 보기보다 내가 매일 깨어나고 매일 잠드는 그 공간, 그 층수를 먼저 의심해봐야 합니다. 풍수는 과거의 미신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생존 지혜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사는 공간에서부터 인생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고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라는 건가요? 지금 집을 옮기긴 어렵고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풍수의 핵심은 기운을 바꾸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조를 바꾸지 않아도 그 공간의 흐름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운의 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공간에 숨을 틔워주는 일입니다. 고층일수록 기압이 낮고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마음도 불안해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실내에 생기 있는 존재들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화분입니다. 풍수에서 강력하게 추천하는 식물은 돈나무, 산세베리아, 그리고 행운목 같은 종류들입니다. 특히 산세베리아는 공기, 정화 능력도 뛰어나면서 뾰족하게 솟은 잎이 정체된 기운을 뚫고 흐르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단, 절대 시든 식물이나 말라버린 화분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시든 식물은 죽은 기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 안 기운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구 배치도 아주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등을 기댈 수 있는 배치를 매우 중시합니다. 거실 소파가 벽을 등지지 않고 방 한가운데에 떠 있다면 그 집의 중심 기운이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이 앉는 자리에는 등 뒤에 안정감이 있어야 마음도 편안해지고 에너지도 안정되게 흐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원목의 기운입니다. 요즘은 인테리어나 실용성 때문에 금속이나 유리 가구를 많이 쓰시지만 원목은 따뜻한 땅의 기운과 가장 가까운 재질이에요. 특히 고층에서 사시는 분들일수록 원목 테이블이나 원목 의자를 집 안에 두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중심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색상도 놓치지 마세요. 너무 무채색 위주로만 꾸민 공간은 기운이 말라버리기 쉽습니다. 특히 흰색, 회색, 검정만 있는 집은 예쁘긴 해도 기운이 순환하지 못하고 가라앉는 느낌을 줘요. 풍수적으로는 빨간색과 황금색 계열의 포인트 소품이 기운을 띄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쿠션, 액자, 커튼 끝단 같은 곳에 이 색을 조금만 활용해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공간 안에 불의 기운과 금의 기운을 균형 있게 넣는 행동이에요. 침대 위치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침대가 방 출입문과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거나 머리맡이 비어 있다면 기운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문과 비스듬하게 놓고 머리 방향은 벽에 기대도록 하세요. 머리를 문 쪽으로 두면 불안과 초조가 생기고 깊은 잠이 들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작은 어항이나 미니 분수대 같은 움직이는 물도 활용해 볼 수 있어요. 풍수에서 물은 재물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단, 이때 물은 반드시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흐르지 않는 더러운 물은 오히려 나쁜 기운을 부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곧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외부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통로이자 가족 전체의 운을 결정짓는 입구입니다. 현관이 지저분하거나 어두우면 복이 들어오지 못해요. 밝은 조명, 정리된 신발장, 향기 나는 디퓨저만으로도 현관의 기운이 훨씬 달라집니다. 현관에는 항상 환한 불빛과 깔끔한 바닥이 기본입니다. 이 모든 팁은 단순한 인테리어 조언이 아닙니다. 풍수적으로 검증된 기운 정리법이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층에서 기운을 모으는 법입니다. 층수를 바꿀 수 없다면 기운의 흐름을 바꾸면 됩니다. 그게 풍수입니다. 바람이 드나드는 자리를 바꾸고 빛이 머무는 방향을 조절하고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는 중심을 만들면 그 집은 분명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화분 하나, 조명 하나, 쿠션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집 안의 기운은 놀라울 정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윤 씨는 며칠 후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하게도 조금 바꿨을 뿐인데 달라졌어요. 집 안에 돈나무 하나 들여놓고 소파 위치를 벽 쪽으로 붙이고 거실 조명 밝기만 바꿨을 뿐인데 남편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딸아이는 요즘은 좀 편해졌다고 말했답니다. 사실 바뀐 건 작은 것이었죠. 인테리어를 새로 한 것도 아니고 이사 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있는 공간의 흐름을 조금 정돈해 준 것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람은 공간을 만들지만 그 공간 또한 사람을 만듭니다. 그 공간이 따뜻하면 사람도 자연스레 따뜻해지고 그 공간이 숨을 쉬면 그 안에 사는 사람도 편안해져요. 이쯤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에게 어떤 기운을 주고 있나요? 눈 떠서 처음 마주하는 그 벽, 그 바닥, 그 햇살은 당신을 살리는 기운인가요? 지치게 하는 기운인가요? 우리는 종종 집을 재산이나 공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집을 삶의 그릇으로 봅니다. 좋은 집이란 햇빛이 잘 드는 곳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숨 쉬기 편한 곳, 마음이 고요해지고 말이 부드러워지는 곳이어야 하죠. 고층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저층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죠. 그 층수 안에서 내가 기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높은 곳에 있어도 중심이 단단하면 그곳이 부잣집이 될 수 있고 낮은 층이라도 기운이 막혀 있으면 점점 눌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풍수의 본질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흐르는가, 머무는가, 나를 살리는가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맞는 공간이 다르듯 기운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누군가의 추천보다도 내가 직접 느끼는 감각이에요. 이 자리에 앉으면 편하다. 이 방에 있으면 답답하다. 현관을 열면 기분이 좋다. 그 직감, 그게 바로 풍수의 시작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공간을 민감하게 관리하고 사소한 변화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게 부자 되는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운 좋은 집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럴 땐 저는 이렇게 말해요. 거기 사는 사람이 자주 웃는 집이요. 웃음이 자주 들리고 대화가 오가고 집 안에 식물과 빛이 있고 청소가 되어 있고 밤 냄새가 나는 집, 그 집이 바로 좋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층에 사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층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입니다. 집은 바깥 세상에 맞서 싸운 당신을 안아주는 마지막 성입니다. 그 성 안에서 내 기운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살아나야 비로소 운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씩 지치게 하고 있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간에 작은 바람이 되어주길 바랍니다.